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원희룡이 쏘아 올린 생각보다 큰 공. 부동산에는 시한폭탄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잠룡이죠, 잠룡.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은 주 3일 출근, 이틀 재택, 하이브리드 근무 띄운 원희룡. 원희룡 씨가 최근에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 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교통 체증 등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미국의 정보통신, 미디어,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들이 대부분 재택을 한다. 원격 근무 비율이 61.5%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리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미가 원희룡 씨 이야기한 이 내용의 의미가 부동산에 어떤 의미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영향, 당장 3일 출근을 당장 시행한다 라고 하면은 바로 영향받는 것이 사무실이 영향을 받겠죠. 서울이 굉장히 좁은 지역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3일 출근 시스템 바로 왔을 때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이야 전철역 하나만 있어도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주 3일 출근하는 시대가 오면은 전철역 한 개 있다고 역세권이 아니죠. 주택은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절대 역세권이 아닙니다. 최소한 2개, 3개, 4개 전철 다니는 그런 지역이 사무실로 각광을 받을 겁니다. 사무실이 달랑 사무실 하나 있다고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직원들이 뭔가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상가도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 지역이 서울 몇 군데 안 되죠. 서울은 생각보다 좁다고 하지만 사무실 측면에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사무실로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게 1단계 영향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지는 어떻게 될까? 이게 1차 공급 폭탄이죠. 주거지 1차 공급 폭탄. 3일 출근하면은 서울 밖에 외곽에 멀리 있어도 KTX만 다니면 다 주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주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4일 반 이상을 지방에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의미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동탄도 오케이, 원주도 오케이,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서 대전도 오케이, 강릉, 속초도 오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 1차 공급 폭탄 터지는 것은 거의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리고 2단계가 진행됩니다. 2단계 상업지의 전환 보겠습니다. 요게 2차 공급 폭탄이죠. 방화세는 많은 상업지역 중에서 경쟁에서 밀린 대부분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공급 폭탄이 아마 터질 겁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오피스텔 주거용 공간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죠. 살아남으려면. 요게 방아쇠입니다. 요렇게 되면은 오피스보다 열악한 다가구 다세대의 순환시대가 올 겁니다. 물론 위치가 아주 좋으면 이런 위치 좋은 곳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야 공실 우려가 없겠지만
오피스보다는 다가구 다세대가 열악한 주거 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환시대, 서울 곳곳에 다가구 다세대 공실이 아마 발생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고시원은 아마 꽤 많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양극화죠. 그러나 다가구 다세대 공실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어려운, 한마디로 용적률이 높은 오래된 아파트 참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은 가족 단위로 동탄, 대전, 원주, 강릉, 속초로 이주하는 가구가 꽤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차 공급 폭탄이죠. 빈집이 많다. 그 이야기는 개발 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 땅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일부만 개발돼도 공급 폭탄 터지는 겁니다. 개발하면 뭘 짓겠습니까? 단가가 좋은 많은 세대를 찍어낼 수 있는 아파트를 또 공급하겠죠. 그러면은 또 공급 폭탄 터지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한참 지나서 3단계 영향을 보겠습니다. 주 1일 출근도 아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겠죠. 결국에는 옵니다. 그러면 이때 상업지라고 하는 것은 전철역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공급폭탄 더 가속화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공급폭탄 더 가속화되면서 최고의 주거지가 서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후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은 속초, 제주 이런 곳이 후보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택지 공급 폭탄, 도로만 붙어 있다면 다 공급지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는데 어디에 집이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직주 근접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도로만 붙어 있다면 다 공급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 부지, 택지 공급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은 부지 개발비하고 건축비에 힘 많이 들어간 곳이 상급지가 될 겁니다. 내가 아주 많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땅은 다 흔하니까 택지 공급지는 많으니까 내가 100억을 쏟아부어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는 100억만큼의 상급지가 되겠죠. 만약에 300억을 쏟아부었다. 거기는 300억만큼의 상급지가 될 겁니다.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결코 아파트가 똘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정말로 앞으로는 투자해서 큰돈 벌기 힘든 시대가 이제 옵니다. 2가지죠. 그냥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부동산으로 예전처럼 큰 수익을 남기고 싶다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